네,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들은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자본이 많아지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.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죠.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 재무는 단순히 숫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이 정책자금 심사위원들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절세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 이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현재 처해진 상황을 먼저 신경을 쓰지만 이 심사위원분들은 재무제표의 구조를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. 즉, 절세를 잘 해놨다고 해서 그 재무제표가 심사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절세의 흔적이 리스크 신호로 보일 때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절세는 성공했지만 정책자금은 탈락하는 이유, 이 심사위원들이 싫어하는 재무구조, 이 탑3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재고자산인데요. 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보통 재고자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절세 컨설팅으로 이 재고자산을 건드려서 비용을 높게 잡아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아끼려는 컨셉이 존재하긴 합니다. 네, 물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금지되어 있지만 저희 비상장 기업 중 다수 기업에게는 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원리는 1년 전에 매입한 상품 가격이 1만 원, 그리고 한 달 전에 매입한 상품 가격이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을 사놓고 지금부터 이 상품을 이제 판매해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. 창고에 있었으니까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. 네, 그 창고에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3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3만 원의 매출, 그리고 만 원의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. 이때 매출 원가는 1년 전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을 뜻하고요. 이러면 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어서 세금이 나오겠죠. 그런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매출 원가를 1년 전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매입한 가격으로 2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매출 3만 원 빼기 2만 원으로 만 원의 이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2만 원 대비 세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. 이런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만져서 절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하게 할 경우에는 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. 근데 심지어 결손이 나게끔 만들 경우에 정책자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수금인데요. 대표가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자본이 많아지니 좋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본금 증자와 가수금, 이 두 가지입니다. 자본금으로 돈을 넣는 건 이 등기 업무와 함께 진행되면서요.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돈을 투자한 개념이 됩니다. 그러나 가수금은 법인에 투자한 돈이 아니라 법인에 빌려준 돈입니다. 그래서 자본으로 보지 않고 갚아야 할 부채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딱 있으면 법인이 대표에게 갚아야 하는 돈으로 보는 것이죠. 정부기관에선 이 정책자금 승인을 내주고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수금이 너무 크다 보면 정책자금 승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가지급금입니다. 네,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 탈락은 아니지만 어쩌면 부정적 신호가 되어서 보증 및 융자 거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. 우선 심사기관에서는 이 사업성과 재무 상태 그리고 신용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장부상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가계정 사용 여부에 이 재무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대표가 법인의 돈을 가져가서 빌린 경우 또는 업무와 좀 무관하게 돈을 써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가져가서 빌린 경우로는 법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야기시키고 어쩌면 회수 불확실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써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회계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또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.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유동비율, 영업이익률처럼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.
그래서 우리 기업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 라고 그냥 넘기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요. 그렇게 미루면 정책자금 심사 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가결산 시기입니다.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정리해 두셔야 내년 26년도 정책자금 준비할 때 훨씬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세요.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 재무부터 정책자금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.